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요. 왜 저 힐스테이트만 하십니까? 다른 아파트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요청을 봤어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 공부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당첨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이 힐스테이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 다른 아파트를 뭐 평가하고 뭐 설명하고 그런 거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초보자예요, 초보자. 저는 이 고수님들한테 감히 뭐 무슨 정보를 드리고 할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보니까 당신 힐스테이트 이거 당첨됐다고 뭐 자랑하십니까? 힐스테이트가 우리 아파트보다 뭐 좋다는 겁니까? 이런 그 약간의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아는 게 요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 어려움을 겪은 거를 다른 분들은 초보자에 한정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수님들한테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경매책을 하나 저 도서관에 갔다 오면서 빌려가지고 경매책을 한 권 읽어봤는데 저는 이게 좀 뭐 새로운 거를 시작하면은 처음에 굉장히 헤맵니다. 막 좀 다른 사람보다 습득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약간 좀 이해력이 좀 떨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이 경매책을 한 권 읽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읽었습니다. 그냥 한 권 다 읽고 갖다 줬는데 이게 처음 듣는 용어도 있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하면 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책을 읽었는데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용어도 확실히 잘 모르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계약서를 처음 작성했는데요. 무사히 작성하고 모델하우스 바깥을 딱 나왔을 때 그 기분을 아시나요? 이 공공계약 하신 분들 이제 여기 공공계약 정당계약 5월 30일부터 하는데요. 아직 안 느껴보셨지요? 공공계약 하시는 분들 그 뭐라 그럴까요? 자유를 찾은 느낌이라 그럴까요? 해방감? 환희?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저 뭐야 이 계약하기 전에 부적격 연락이 올까봐 좀 불안하더라고요. 부적격 연락이 오면은 여태까지 뭐 기분 좋고 그랬던 게 다 그냥 말짱 꽝 아닙니까? 그래서 불안했었는데 그게 한 방에 다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정당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걱정, 서류 접수 뭐 이런 걱정, 부적격 당첨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약했으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돈만 잘 내면 됩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던 내 집 마련에 성공하였으니 그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니 이 청약통장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계약서까지 다 썼습니까? 썼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청약통장은 이제 필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입은행에 가셔가지고 해약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계약서 쓸 때까지는 이 청약통장을 살려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첨 소식이 왔어요. 그러면 바로 이거 해약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당첨되고 나서 그 서류 접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 접수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지해도 됩니다. 청약통장을. 근데 당첨되자마자 통장을 해약했어요. 해약했는데 부적격 통보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은 이 청약통장 만약에 20년 된 통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해지해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해지를 안 했으면은, 이 부적격 통보를 받았으면은 이 통장 부활 신청을 합니다.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 통장 부활 신청을 하면은 이 투기과열지구는 1년 있다가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뭐 6개월, 3개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 힐스테이트는 투기과열지구라 1년 있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지해버리면은 그냥 끝이에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 쓰면은 이제 모든 게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계약서 쓰기 전에는 해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청약통장 부활은 수도권은 1년이고요. 1년 정지됐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적격 당첨된 걸로 인해서 떨어지면은 청약통장 부활 신청을 해서 수도권은 1년 있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이외 지역은 6개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위축 지역은 3개월이랍니다. 이렇게 정지됐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청약통장을 당첨되자마자 해지시켜버리면은 이게 부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시고 해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던 거는 청약 예금이었어요. 이 청약 부금을 청약 부금이 아니라 청약 저축, 이거 무주택자만 할 수 있는 거를 이 통장을 갖고 있다가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청약 예금으로 바꿨어요. 바꿔주더라고요. 기간도 살려주고. 그런데 이제 지금 당첨됐으니까 이게 다 소용없죠. 이제 없애야죠. 없애고 이제 2015년 9월 1일부터 이거 가입 불가입니다. 그 이제 이걸로 다 통일됐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근데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종합저축을 만들고 한 달에 10만원씩 넣으면은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이 10만원씩 한 달에 내는 거는 무주택자가 가장 좋은 거고요. 저는 이제 청약 당첨이 됐으니까 1주택자 아닙니까? 1주택자는 굳이 이 10만원씩 넣을 필요가 없답니다. 1주택자는 이 통장을 만들고 2만원만 넣어놓으면 된답니다. 2만원 넣어놨다가요, 2만원 넣으면은 이제 가입기간이 오늘 했으면 오늘 가입기간이 되는 거니,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이라 이 통장이 유지되는 거죠. 2만원만 넣어놓으면.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제가 뭐 아파트 당첨돼서 주택 보유기간 5년을 지났어요.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죠. 우리 아파트가. 그러면 이거 5년이 언제부터냐? 당첨된 날로부터입니다. 당첨 통보를 4월 19일 날인가 받았죠, 우리. 그럼 이날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주하면은 벌써 3년 지난 거예요. 그럼 2년만 더 살면 돼요.
그러면 5년 지나면 주택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지나고 나서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좋은 게 나타나면 그때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그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만약에 그 통장 그 잔액이 기준이 뭐 50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이거를 입금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2만 원만 갖고 있으면 되고요. 이제 저도 이제 이 청약통장 해약하면서 이제 만들러 오늘 갈 겁니다. 은행에 갔다 와서 꼼꼼히 물어보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비 당첨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통장을. 이 예비 당첨자는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까지 당첨 순서가 왔고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시게 되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통장은 사용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면은 몇 동 몇 호 이게 내 앞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105동 1층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1층 마음에 안 들어. 안 할래. 이러면은 이거는 당첨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동호수 받는 순간.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당첨이 되잖아요. 이 청약통장 오래된 거를 썼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동호수 마음에 안 들어도 청약을 일단 하고 입주를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손해가 굉장히 막심하거든요. 지금도 때가 좀 이렇게 주택이 상승했다가 지금 이 고가노래 한다 그러죠. 위에서 떨어질지 어쩔지 모르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 지금 내가 점수가 낮았는데 청약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당첨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일단은 그 입주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부한 바로는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 청약 포기가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됐는데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뭐 갑자기 돈을 준비했는데 그걸 못 쓰게 됐다든가 뭐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청약통장이 사용된 거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못 사용합니다. 새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청약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놨어요. 1,000만 원이면 인천에서는 어떤 평수든 모든 평수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1,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해약할 수는 없고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이 있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 말고 예적금 담보대출이 금방 해준답니다. 이자도 싸고 이거 쉽답니다. 그러니까 예적금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이걸 해약하지 마시고 그걸 이용해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이 청약홈인데요. 이 청약홈을 저 같은 초보자는 자주 들여다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공부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청약통장도 뭐 청약통장 있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청약통장에 대해서도 공부할 게 무진장 많아요. 여기 청약소통방에 들어가서 여기를 이렇게 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자주 하는 질문 여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청약 통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청약 소통방. 그러면 청약이 잘 안 되세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한 거를 골라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별로 뭐 얘가 다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도 청약통장 종류, 뭐 과거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데 청약통장에 신규 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질문이. 그럼 이걸 누르면은 네, 1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청약통장 명의는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수많은 이 질문이 몇 년에 쌓여서 이렇게 한 걸 이렇게 요점 정리해 놨습니다. 청약 가점제.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걸 보다 보면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청약 통장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공부할 만한 분량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직장 안 다니시고 이 부동산 공부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만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직장 갔다 와서 이거 공부도 해야지, 뭐 또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 해약해야지, 또 새로 만들어야지. 청약통장을 해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만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만드는데 뭐 돈 많이 듭니까? 그냥 2만 원만 넣어놓으면 된답니다. 오늘 은행에 갔다 와서 만약에 이 내용이 다르다면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청약통장을 청약을 해서 당첨됐으니까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럼 1주택자예요. 1주택자는 이 청약 종합통장을 만들고 그냥 2만원만 넣어놓으면 된답니다. 무주택자는 매월 10만원씩 넣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